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이번 주 1위는요. 사회 분야고요. 복지 멤버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복지 멤버십.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 멤버십? 아니요, 그건 표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사회보장 정보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번만 자기가 등록을 해놓으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아,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이제 6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데 이걸 복지 멤버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재산, 인적 상황 등을 분석을 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됐고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944만 명, 그러니까 637만 가구가 가입했고 65만 가구가 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는 이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뭔가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일이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복지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결혼, 출산, 뭐 육아, 질병, 연령 등 생애 주기를 맞춰서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이제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복지 멤버십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복지로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정보나 가족관계 등록부 등 일부 서류를 뭐 제출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 멤버십 제도가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제 지난해 자동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안전망에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번 복지 멤버십 검색을 하셔서 가입을 해놓으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키워드가 나올 때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동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지적했던 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걸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느냐 이건 자꾸 이제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확인이 됐는데 아니 어찌 보면은 대상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은 이 그냥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뭐 뺑뺑이를 돌린다거나 신청하러 갔더니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거 받아와라 저거 받아와라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적 나오는 게 이런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위기 가구를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이나 이제 예산들도 좀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등록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계를 통해서 이러한 좀 인력이나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그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전국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이죠. 자, 사회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또 있다면서요? 네, 온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사랑 나눔이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시 복지상을 이제 이 시즌에 이제 주는데 이번에 서울시 복지상을 받으신 그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할까요? 단체가 관중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 관악구에 중화요리봉사회입니다. 20년간 홀몸 어르신, 어린이 등 소외된 이웃 6만 명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제공해준 이러한 이제 아주 흐뭇한 모습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수입이 급감을 했는데도 20년간 쉬지 않고 봉사를 계속해오신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관중회가 20회 서울시 복지상을 받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요식업 종사자 45,200명이 여기에 이제 짜장면 나눔에 참여를 하셨고 총 5,950만 원어치 짜장면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 나눔도 있는데 또 SNS에 네.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누는 게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참 좋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한 좋은 또 사례가 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순대국밥집에서 네. 혼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밥 드시는 분들. 네. 혼밥을 거절당하신 택시기사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에 네. 사람 많고 그럴 때 테이블이 막 꽉꽉 차면 그 4인 테이블에 혼자 앉는 것들을 좀 이제 점심시간에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거절하시는 식당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식당이 워낙 맛집이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나 올라온 거냐면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 분이 그냥 이제 4인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대요. 예. 그런데 옆에서 그 말씀드린 택시기사분이 식사를 하려다가 못하게 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 글을 올리신 분이 그냥 괜찮으시면 저희 부부랑 합석해서 3명이서 드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남성분께서는 얼굴이 밝아지면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택시기사셨고 택시기사분들이 워낙 이제 식사가 불규칙하시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손님 내려다 주시고 지나가는 길에 순댓국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줄을 섰다고 하셔요. 그런데 줄을 섰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좀 아버님 파이팅 뭐 이렇게도 외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의 그 사랑의 나눔이 조금의 마음의 문만 열어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좀 한국인의 정환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도 그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그 지역과 관련해서 네.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사람 마음 그렇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참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2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제롬 파월인데요. 네. 역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까지 올라갔고 제가 오늘 보니까 1,375원까지 깜짝 찍었더라고요. 놀랐어요. 1,400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좀 1,370원 네, 그리고 네. 1,375원까지 이제 찍었는데요. 네. 유학생들에게 학비를 보낸다고 하면 연초보다 지금 15% 정도를 더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게 한 방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랐어? 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그 잭슨 홀 미팅 이 부분이 이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이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경하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긴축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지 때문에 환율 상승 요인의 한 70% 이상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막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긴축 의지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물가 잡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고 하면서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또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그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상 네. 이런 참 일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어떻게 해도 승자가 되는 이런 구조 이거 어떻게 안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3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3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인데요. 예. 농구 관련 키워드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허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셨는데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양 캐롯 점퍼스라고 하는 신생 구단이 이번에 탄생하는데 거기에 대표로서 다시 농구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가 원래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인천 전자랜드라고 하는 그 농구 KBL 팀이 있었는데 네. 이 팀이 2020-2021 시즌 종료를 하고 구단 운영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건 한국가스공사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팀을 이제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다시 주체할 그 팀 이제 인수할 주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데이원 자산운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팀을 이제 인수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허재를 농구단의 대표로 서민했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대표잖아요. 감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의 전지 훈련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뛰면서 어떻게 보면 아빠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워낙 그 우리나라의 농구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허재라고 하는 아이콘이 과연 대표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가 그러면 감독하고 코치가 힘들 텐데. 그랬는데 또 이제 생각보다 이번에 이제 그 감독을 같은 경우도 인삼공사 감독 시절에 이제 두 차례나 팀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끈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감독도 허재 대표의 러브콜을 받고 이제 초대 감독을 맡게 됐고 재밌는 거는 원래 허재 감독이 본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 팀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감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뭐 이런 것들로 보더라도 스태프들하고도 좀 뭐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재 대표는 어떤 쪽으로 가도 공정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에너지 분야의 저탄소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서 저탄소 선박을 개발하는 경쟁이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ESG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요 탄소 집약도 등급제라는 걸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A, B, C, D, E의 등급을 부과하게 되는데 선박이 3년 연속으로 D 등급 그러니까 A, B, C, D 네 번째죠. 2등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배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혹은 그걸 충족을 못하면 더 이상 그 배를 운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매연만이 나오는 배는 이제 더 이상 운영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급하게는 LNG로 좀 대체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탄소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소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고 고무적인 것은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도 하지만 협력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기술 협업을 통해서라도 특히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이제 이겨내는 우리의 어떤 리더십들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기술 초격차를 벌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환경 분야인데 키워드가 추석이에요. 환경 분야인데 추석이에요? 환경 분야의 추석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키워드가 나온 게 추석 선물 세트가 최근에 친환경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통가에서 추석 선물 세트 판매를 하는데 원래 명절 지나면은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쓰레기통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포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이 시즌만 되면 먹는 그 햄 있지 않습니까? 그 햄의 원래 뚜껑에 보면 플라스틱 있잖아요. 노란 플라스틱. 근데 이번에 나오는 선물 세트에는 그 노란 플라스틱이 없는 이러한 선물 세트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뚜껑 제거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에 비해서 한 324톤의 플라스틱이 저감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상을 좀 지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과일 칸막이나 여러 가지 뭔가 가방을 다시 회수했을 때 이럴 때도 뭔가 그 포인트를 주는 이런 방식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요, 환경은 약간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그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슈이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탈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